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화학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6월 달에 큰 모멘텀을 한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세는 물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분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떤 이제 변곡점은 이제 오죠. 뭐 예를 들면 어제 올라오다가도 이런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변곡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파동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전개가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게 봅니다만은 여기서 어떤 변곡이 나온다면은 그 변곡 타임은 이 모멘텀과 같이 어우러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매도할 타임에는 또 매도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매도했다가 또 저가권에 매수할 타임이 된다고 한다면 또 매수해줘야 되는 거고 주식이라는 게 이제 주식 매매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막 끊임없는 외인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네. 장중에는 파는 것처럼 하다가 또 종가에 보면 순매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여하튼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외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종목, 우량한 종목의 매수는요, 항상 외인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인이 들어오는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생각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7월입니다. 그래서 더블 정도 낼 만한 종목, 크게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요걸 추천주로 오늘 공개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여러 가지 부분 오늘 잘 듣고 좋은 매매하시고 또 대박 수익도 좀 내시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3.3% 상승을 해서 역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때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2.6%가 내리면서 약간 음봉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코스모 신소재 갖고 계신 분들, 코스모화학도 갖고 계시고 코스모화학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면은 역시 그 코스모화학은 좀 덜어내고 코스모 신소재로 가자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그런 전략은 역시 맞았어요. 그리고 외인들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때요? 매도 위주로 전개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와는 틀립니다. 근데 이 코스모화학은요. 이 공매도가 가능하죠. 코스피 200 종목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FTS 그 MSCI 지수에 편입은 됐지만 이 공매도는 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수정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코스모 신소재가 KRX 300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에는 속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매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이 오히려 모멘텀이 이제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외인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코스모 화학 개념에서 보면은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신소재랑 방향은 이제 같이 해서 가지만 코스모 신소재가 크게 올릴 때 코스모 화학은 조금 오를 것이고 코스모 신소재가 조금 올랐을 때는 코스모 화학은 이렇게 그 밀릴 수도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은 좀 생각하시고요. 이왕 할 거면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로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아웃라인은 여러분들이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판단을 잘 해 나가야 된다. 이건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6월 달에는 큰 모멘텀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요거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상상인 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네, 상상인 증권의 분석 보고서예요. 네, 요거죠. 네. 상상인 증권에서 나왔던 재료. 요거 이제 요건의 재료가 보니까 이제 오늘 날짜로 나왔네요. 네, 오늘 날짜로 나왔습니다. 2023년 6월 13일이니까 바로 오늘 자료네요. 네, 오늘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자료라고 한다면은 요거 새로운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힌트를 분명히 좀 얻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나왔던 자료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물론 이제 투자 규모 확대하고 성장 기울기가 가파르다. 뭐 이런 건에 대한 제목하에 이제 나오긴 했는데 양극화 설비 투자 2,500억으로
발표를 이미 했었죠. 네, 했었던 모습이고 여기 쭉 보시면은요. 전구체 공장 건설은 막바지, 광산 투자는 순항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건의 재료가 하나 있죠. 즉 뭐냐면은 연산 2,400톤의 전구체 공장은 6월 중으로 완공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뭐 물론 생산을 이제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니까 그 부분에 이 부분의 재료는 이제 당연히 호재로 봐야죠. 근데 이거는 전구체 공장의 완공은요 이미 좀 예고가 돼 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리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이 완공권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호재가 노출되면서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거죠. 그죠? 네, 그 가능성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매매하시면서 이 완공권에 대한 뉴스가 완공됐다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달려들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뒤늦은 개미들이 이제 달려드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 뉴스에는 한번 일부는 좀 팔아서 현찰화시켰다가 좀 흔들 때 저가권 추가 매수 타임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를 좀 주목을 그 측면에서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또 호재료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주가가 미리 올랐던 상황에서는 이러한 호재료의 노출은 우리가 그런 어떤 주가가 변곡할 수 있는 변곡점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랑은 좀 다르게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또 팔 때 팔아서 또 저가권에서 물량을 더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여기다 좀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구체 공장권에 대한 뉴스가 완공됐다. 전구체 공장 완공됐다. 이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거기다 대고 이제 추가 매수한다고 보시기보다는 거기서는 일부러 한번 매도하는 시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팁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물론 이 재료가 갑자기 나오겠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완공됐다. 이런 재료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순간 타이밍을 또 놓치면 매매는 또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그 순간 타이밍이 됐을 때의 어떤 사인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제가 그런 사인을 바로바로 드리죠. 그죠? 네, 바로바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라는 것이 갑자기 발생을 하지 예고를 해놓고 며칠 날 발표한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받아서 카톡방으로 일단 들어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왜 그냥 뭐 무작정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6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건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좀 얻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변곡점이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모 신세가 상투치고 끝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변곡점이 아니죠. 쭉 가다가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는 그런 타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자, 그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하튼 그리고 그 외인 매수인데 지금은 결국 이제 그 공매 대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놓은 상황에서 KRX 300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외인 기관 특히 그 외인들의 순매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순매수 기준은요. 다만 이제 외인들도 얘네들도 뭐 눈 깜짝할 새에 또 팔고 나가거든요. 항상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7만 원에서 한 23만 원, 한 6만 원 또 올랐죠. 그죠? 한 6,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 지금 현재 밑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얘네들은 지금 현재 차익을 많이 낸 상태예요. 여기서 파란 선의 개인이 갑자기 들어오고 나면 거기다 대고 물량을 좀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이 초록색의 기관 있죠. 얘네들이
조금 그 매수를 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찔끔찔끔씩 이제 매도를 외인들은 아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관들도 이렇게 들어오다가 조금 들어올 것 같으면 외인들은 슬그머니 빠집니다. 그죠? 그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외인들은 좀 더 급격히 빠져요. 그죠?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개인들이 들어올 때는 물량 매도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도 우리가 해석을 미리 대비를 해 놔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 이 시점부터 외인들이 5월 17일부터 매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자 봅시다. 우리가 차트에서 5월 17일이 언제입니까? 여기거든요. 여기부터 매수를 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되게 이제 평균적인 단가 그 단가는 뭐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한 19만 원 선 뭐 요 정도 될 거고 밑에서 잡은 거는 이제 더 차익이 난 것이고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20% 30% 정도 이제 차익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외인들이 거기서 뭐 그 정도 차익을 먹고 팔 것 같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행하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무작정 계속 무식하게 매수를 계속 해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지금은 큰 줄기는 좋다. 근데 이제 6월 달에는 완공권과 함께 미리 올랐던 주가가 그 어떤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외인 매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장중에 외인 동향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 완공 이 재료를 또 주목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의 상황이 발생하는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고 없이 갑자기 나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미리 그 저하고 연결끈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로 그런 재료를 이제 받고 실시간 사인을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에다가 코스모 신소재 또는 뭐 코스모화 뭐 이렇게 코스모라고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문자로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하고요. 실제로 매매를 잘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런 어떤 변곡점이 왔을 때, 그 타점이 왔을 때, 순간적인 어떤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때 매매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결국 수익률을 좌우하는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언급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실전 매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순간 타임을 놓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문자로 코스모 신소재 또는 뭐 카톡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런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꼭 요번에 미리 이 비상 대처 수단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7월 달에 그 더블 정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이번에 찾았다고 그랬죠. 네,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대박 내는 매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7월 달에 더블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 달주를 하는 게 아니죠. 네, 다가오는 7월 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네, 6월 달이면 7월 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더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건이라든가 PC 수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요 종목은 몇천 원대의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3만 원 내지 5만 원 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3만 원, 5만 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류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켓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정도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 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그 2분기 영업이익의 50% 그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주가는 좀 더 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 주봉상에서 음봉은 잘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네,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 이 고점대를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당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더블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 달에 7월까지 더블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 네, 더블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케어를 해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 하셔가지고 더블기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